네,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야당 출입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오늘 나란히 오전에 뉴스를 또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른바 이제노믹스.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자, 먼저 최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두 후보가 같은 날 오전에 이제 이렇게 이슈를 쏟아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이재명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 어느 대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개월간 네. 토막토막 발표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로 묶었다. 즉 대성했다. 뉴스는 없다. 아, 뉴스는 없다. 이게 좀 한 줄 요약이라서 예. 조금 이제 출입 기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것들은 이제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 네, 교육 사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 받는 방식이고,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라든지 특히 공무원 관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이 후보가. 그래서 개방형 임용들을 좀 확대하겠다. 또 기후에너지부 설치라든지 데이터 전담 부서 신설 이런 것들 있고, 늘 강조하고 있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55 공약 이렇게 요약되는데 네, 실천하겠다. G5 세계 강국 5개국 안에 들겠다고. 코스피 지수 5,000. 그렇죠. 그 국민소득 5만 달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세계 5대 강국에 들겠다. 세계 5대 강국 네. G5에 들어가겠다. 네. 그런 이야기다. 근데 그동안 이제 토막토막 냈던 공약을 집대성했다. 자, 그러면 박 기자님, 윤석열 후보 오늘 신년 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도입.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1대1대1 요 얘기를 했는데, 박 기자님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요약하면서 기자회견 정리하면서 봤는데 말씀하신 그게 좀 가장 중요하게 들어왔고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요거는 좀 소개를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출생 극복 공약인데 이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겠다. 1,200만 원. 네,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정액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청년하고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린다 단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이제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선대위 쪽에서는 많이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오늘 기자회견은 좀 나아졌느냐, 어땠느냐. 근데 자체적으로 선대위 내에서 평가하는 거는 많이 실력이 늘었다. 이제 늘었다. 네, 좀 오랜 시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소위 그간의 도리도리라고 약간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들린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좀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직접 하고 기자들과 1분 1답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향상됐다. 선대위 요새 선대본이죠. 선대본부입니다. 본부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이 두 기자분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법정 토론 3번으로는 부족하다. 더 하겠다. 윤 후보도 입장을 냈었고, 이 권영세 본부장은 무제한 토론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2월 중순 이전에 1월부터 좀 이제 여야 토론 볼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신년 회견 전에 김은혜 공보단장이 토론에 관련 브리핑을 한 내용을 들으니까 지금 KBS TV 토론 실무협의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어떻게 된 양상이에요? 일단은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이 논평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KBS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18일에 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을 자신들이 했고, 이제 그걸 위해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여야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실무자가 오지를 않았다, 응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도 일단은 김은혜 공보단장 이전에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실무회의에 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왔다더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다. 연락 받으면 없다. 좀 민주당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네네.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 자체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공보단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년 기자회견 하기 전에 미리 브리핑을 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정 방송사 토론회를 넘어서서 그냥 양자 간에 대국민 공개 토론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양당 간의 실무진을 접촉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네네. 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론 배틀 이전에 토론하자 배틀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이재명 후보는 하고 네. 윤석열 후보도 뭐 할 수 없다가도 했다가도 또 이제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놓기도 해서 대장동만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하자 배틀이 일종의 벌어졌었는데 다시 그런 양상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토론회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기조를 잡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조만간에 이제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성사될 것이다 예상했어요. 지금 진위 공방이 벌어졌어요. 민주당 쪽이 거짓말한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 기자님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은 뭐고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 브리핑 때 TV 토론을 위한 뭐 이렇게 방송사들에 넣었나 봐요. 네네. 언제 가능하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KBS가 가장 빠른 날짜를 넣었다는 거예요. 18일부터 가능하다. 18일에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일단은 국민의힘 실무진이 안 왔다 이런데 협의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과 당에서의 협의가 우선이지 이걸 왜 방송사랑 그 협의라고 앉아 있냐. 네네네. 우리끼리 먼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사에 의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당사자 간 협의부터 뭐 하고 했다는 건데 네. 진실은 KBS가 알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잖아 여기. 예.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뭐, 이 PD님 좀 답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아까 김은혜 공보단장 얘기를 한번 다시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방송사로부터 실무회의 날짜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KBS가 입장을 한번 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저희 뭐 이주영 PD가 취재해 온다고 하니까 이거 확인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진실 공방인데 연락 못 받았다, 안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지금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정치권은 휩쓴 게 참 엉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른바 뭐 멸공 논란이에요. 이게 21세기에 웬일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오전 신년 회견에서도 관련해서 윤 후보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번 그 한 대목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멸공 관련 논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마트에서 장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날부터 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등을 달아본 적이 없다. 윤 후보가 얘기를 하고 김병민 또 대변인이 다음 질문 받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기획했는지 두 번 질문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듣고 온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제는 또 30대 참모의 제안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권영세 선거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두 사람 다 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 멸공, 멸치와 콩, 이 선거 전략 누가 낸 걸까요? 박 기자님. 이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딱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면 득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선거 전략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최초의 상황을 보면은 원래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그간에도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네, 그런 이어져 표현도 왔고. 썼고 이제 멸공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메시지를 삭제를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반발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고 사실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잖아요. 리스펙 이렇게 달았고. 그거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달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네. 마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영진 부회장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이제 좀 일종의 반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로는 이제 멸공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도 일단은 이거 알아봤습니다. 이거 알아봤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를 본인이 단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네네. 관리를 한다 그래요. 이번 인스타그램을.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거를 근데 멸공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센스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그렇게 좀 밈처럼 달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대사관 논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 논란이 같이 결합이 된 그런 이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뭐 밈이라고 해야 되나 당시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그렇게 단 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을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취지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는 단계는 요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종의 멸공 챌린지로 이어간 그런 그림이잖아요. 달파 멸공 이렇게 됐고. 네, 여기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발적으로 했고 연결고리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려를 표한 거죠. 선대본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조금 해프닝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밌게 하겠다고 청년들이 내놓은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정색하고 받으면서 약간 커졌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 측에 좀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건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지금 특히 또 청년들을 많이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있습니다. 득이 있느냐 하는 물음표가 계속 달아요. 근데 아까 일부에서 저 이제 출연했던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는 거짓말을 한 건 명백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이 육수를 내려고 멸치를 샀다. 근데 이게 조림용 멸치다. 또 이게 콩물을 내려고 했다. 근데 밥에 넣는 약콩이다. 그리고 이게 집 근처에서 뭐 샀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마트가 다른 지역이라는 게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여기 고 이마트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명을 팩트로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 명확해 보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자르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소확행 공약,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 또 심쿵 공약, 이 윤석열 후보 쪽 명칭이죠. 양당 모두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 홍보가 굉장히 좀 빠르고 간명하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되잖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대를 겨냥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메시지 어떻게 쓰는 건지 저도 굉장히 관심사라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멸공 관련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특별히 컨펌을 거치지 않고 후보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인스타그램은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 메시지 종류를 2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연속으로 3개가 나왔던 한 줄 메시지, 한 줄짜리 공약 3개 내놨었잖아요. 그거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길게 쓰는 메시지 이렇게 2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 줄짜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 공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논쟁이 될 만한 것들도 많이 담았잖아요. 이건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청년들이 안을 낸 것은 맞고요. 안을 냈으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제 30대 청년들이 2가지 안을 가져와 가지고 여가부 폐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후보가 고르도록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한 줄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갖고 확실히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한 1월 6일을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랑 일종의 봉합을 했던 그 시기 이전으로 보면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는 굉장히 좀 길었거든요. 이제 많이 길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짧아졌어요. 한 줄 메시지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이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실무진들 조금 나이대가 있는 경험이 오래된 그런 실무진들이 많이 썼는데 지금은 30, 40대들 실무진들이 많이 지금 라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줄 메시지가 한 줄 공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이구나.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병사 월급을 이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어제 좀 인터뷰를 하면서 놀란 건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정책을 내는 곳이잖아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난 지지한다. 이거 우리 후보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상 내가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책본부하고 협의 안 하고 공약이 그냥 나갑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좀 덜 미쳤는데 네.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네네. 이제 라이터나 아니면 이런 의견 반영에서도 많이 살아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20대를 겨냥한 그런 전략으로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건너뛰고 일부는 이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좀 물어봤더니 들어주기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청년들의 입장을.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요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 이준석 대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가부 폐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보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여가부 폐지라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의견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전략의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20대 여성들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대 남성들만 겨냥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20대 여성들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특별한 이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젠더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관심사가 좀 다양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보자면 만약 20대 여성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지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반면에 20대 남성들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조금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간다. 네네. 이런 전략이라고 나름의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자, 우리 이제 자로 잰 듯한 중립, 기계적 균형 방송인데 야 역시 야당 이슈가 좀 많아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최 기자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2030 대상 어떤 전략으로 겨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홍보물 일단 한번 보시면은 네. 뭐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새로 만들었는데 예.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걸 만든 게. 시각적 정체성.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홍보물에 뭐가 담기냐 했더니 이응, 지읒, 미음이라고 해서 뭐 풍선 모양의 메타포 형태로 둥둥 떠다니는 걸 이제 거기에 대해 현수막에도 쓰고 명함에도 쓰고 앞으로 각종 홍보물에 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특히 30대들 40대 이상은 잘 이해 못할 거다. 청년 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뭐 밈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초성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응, 지읒, 미음 뭐냐 했더니 거꾸로 해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네. 그리고 미음, 지읒, 이응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 이것도 된다. 우리 이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로 해서. 이재명의 초성인데. 이제 제 핸드폰 뒤에도 지금 붙여놨어요. 이거를. 그러네요. 어떤 그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던 모 의원이 붙여놨는데. 붙여줬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정당이 또 가장 홍보비를 많이 쓰는 대목이 이제 선거철에는 종이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총선에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홍보 효과 없다. 젊은 애들 누가 신문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탈모 공약도 이제 쇼츠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20대를 겨냥한 홍보물이고 또 오늘 또 나온 게 이제 뭐 불가수라고 해서 그 이 김영희 씨 센터장 그 김영희 본부장이 이 나는 가수다 PD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집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와서 뭐 불만을 이제 불가수라고 해서 이제 불만을 개사해서 노래로 이제 뭐 콘테스트를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20대들이 나가수를 알까 과연. 좀 이런 의문은 있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프로입니까? 그렇죠.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었어요? 네. 아이고 저 한 몇 년 전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최근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런데 아까 이제 이재명 이응, 지읒, 미음은 이게 최초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으로 정당에서 슬로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준석 이 당대표가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브그흐 그때 비읍, 기역, 히읗 박근혜의 초성을 또 그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좀 그럼 뭐 밈으로 활용되는지 파장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했고 이게 당내에서도 약간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아까 이대남에 강력하게 구애하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다르게 이대녀에게 좀 우선순위를 두고 구애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꼭
그렇게만은 꼭 볼 그렇진 수는 않다. 없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갈라치지 않겠다. 갈라치지 않겠다. 왜 굳이 그렇게 논쟁적 이슈로 던져서 그렇게 갈라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특히 제가 볼 때 2030이라고 또 묶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30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20대 따로 30대 따로. 네, 30대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니 그 3프로 TV에 나온 이후에 경제나 네네네. 이런 뭐 증시 관련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30대들이 주식 자산 형성에 있어서. 재테크. 근데 이들이 봤을 때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경제 면에서는 더 준비가 된 후보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서는 이미 일단 윤석열 후보와의 차이를 벌렸어요. 근데 관건은 20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지금 뭐 한 특정 어떤 계기로 뭐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계기로 지지율이 그렇게 출렁이진 않을 거다. 네. 우리가 20대, 30대를 위해서 계속 귀를 열고 듣고 뭐 탈모 공약도 내놓고 하듯이 뭐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결국은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걸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이슈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던 저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되어서 지지율 올라간 걸 보입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강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당내에 소속된 거강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같이 한 10%대에서 유지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강꾼들이 일거리가 생기길 바랄 겁니다. 네, 이른바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죠. 또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주 명확하게 거강꾼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과 내통하지 말라. 지금 이런 메시지인데 또 반면에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로 보면 합쳐야 이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 기자님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어때요? 국민의힘 내에는 항상 이 단일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약간 누르고 지금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 쪽 입장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국민의당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막 물어봤거든요. 사석에서 소규모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20몇 프로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한 10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질문들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시작했던 지지율이 4%였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가 있다.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아요. 서로 지지율을 높이고 상대 지지율은 낮춰가지고 일종의 고립 전략이랄까요, 고사 전략이랄까요. 굳이 단일화하지 할 필요 없이 누르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에도 물어봤는데 최 기자님,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 단일화가 그러니까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추진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유리합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민주당 시각으로 일단은 더 느긋한 건 안철수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느긋한 게. 왜냐하면은 정말 윤석열 후보는 외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당의 기반이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을 졌을 경우에 그분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둘 다 완주를 했을 경우에 누가 더 타격이 크겠느냐. 국민의힘 제1야당의 타격이 크지 않겠냐. 또 졌다 선거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받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구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단일화에 약간 재뿌리려는 민주당의 좀 속마음이 좀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반기고 있어요. 사실. 반기고 있다. 서로 이제 이 선긋게 하는 것을. 하지만 또 단일화가 될 때를 대비한다. 이 얘기를 아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남기고 갔습니다. 자,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